예,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역습, 반등인가 아니면 개미 꼬시기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의 조금 기조가 리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영상도 사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리플에 대해서 별로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위험하니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실 분은 시청하시고 아니실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나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1월 7일 10시 한 30분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시세를 표를 가져왔어요. 어피트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현재 약간 400원 넘었다가 이제 378원, 390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내용은 기나긴 조금 여기 물리셔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또한 200원에서 사신 분도 많을 테고 한데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잡으신 분들은 수익도 났으니까 그런 분들 좀 축하를 드리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숏을 안 잡다가 다시 스물스물 어느 정도 또 숏 잡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실 좀 숏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시간에 찍은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바이비트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비트의 화면인데요. 지금 다 잡힌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체결가가 다 잡힌 건 아니고, 요게 이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이랑은 약간 달라요. 한 1.1배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평단을 0.3448달러, 우리 돈으로 한 390원, 400원 수준에서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이 현재 잡힌 거는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청산되는 가격, 제가 6배 정도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되는 가격이 460원 되면 저는 청산이 될 거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들어가는 금액이 한 6,000불 정도예요. 그래서 6,000불 조금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는 4,000불 걸려 있고 이게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면 두 개가 체결이 더 되면 한 6,000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청산될 때까지 아마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숏을 쳐서 기존에 조금 한 4만 불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제가 만약에 틀려서 청산이 돼도 여러분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저 맨날 리플 까던 유튜브 하나 요번에 제대로 조금 당했네 나는 좀 기쁨을 드리기 싶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얄미울 수 있잖아요. 얄미울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거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면 이 수익의 상당수는 제가 얼마나 수익을 날지도 모르니까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상당수는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리플로 좀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치킨 이벤트에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말이 길었고 제가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다시 지금 숏을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이게 반등 재료가 뭔지를 좀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첫 번째는 일단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순환매라고 해서 꼭 굳이 리플은 안 갈 수 있는데 얘만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순환매가 타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행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희가 지금 스텔라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쪽이 지금 떴던 게 우크라이나 CBDC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중앙은행의 이러한 디지털 화폐 관련해 한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시총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반에 순풍이 불고 있는데 요게 좀 얘들이 좀 발을 담궜어요. 자, 우리 리플도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 가능하다. 요거 원래 제가 수혜 코인으로 이더리움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텔라도 일부 이제 가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리플은 은행이 하던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의 설명,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거 되면 좋은 거예요. 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 띄워준 게 아니라, 은행에서 리플 시스템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진행된 게 아니라, 그냥 리플에서 자기들 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야, 우리 거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또 정보를 이제 전달한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게 큰 가장 반등 재료로 제가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의 주장이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지금 GBDC의 트렌드가 하는 역할이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런 그 노드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과 스텔라까지는 수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리플도 가능할까? 라는 게 제가 의문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로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게 롱을 타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잘 내려서 숏을 잘 먹었으니까 롱을 타는 게 맞는가? 하다가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는 이제 법적 갈등이 해소되었나? 왜냐면 리플에 내렸던 거는 뭐 기존에 이런 그 자기들의 기술이 뭐 다른 기술이었다가 뭐 기술이 그 난감해져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법적으로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락이 왔던 건데 그 갈등이 해소되었는가를 봤을 때 보면 아직은 전혀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SECY 미등록 증권으로 인한 뭐 이런 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직 뭐 메인 그 해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 법적 갈등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결국 이 네 가지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SEC의 기준에서의 너는 그 증권인데 그 증권을 우리 관할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미등록 증권의 판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우리한테 제재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너희는 이거를 판매할 때 이거를 정보를 선별적으로 조작하면서 제공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작했다. 너희는 실제로 뭐 이런 다른 이런 그 업체들한테 리플을 싼 값에 넘겨놓고는 우리가 저쪽에 우리 기술이 좋아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걸 지금 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리플사가 결국 판매 수익이 그 리플의 XRP라는 이 토큰 판매 이외에는 수익이 없었다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당장 뭐 어떠한 그 다른 수익원이 지금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물론 저게 은행 시스템이 이용이 되면 리플 뭐 렛이 좀 더 활성화될 거다 이런 그 장밋빛 전망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미국에서 SEC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지금 소송을 걸려 있는 시스템을 같은 미국 이런 연방에서 관련 같이 이용을 할까? 좀 사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게 그 SEC가 뭐 법무부 이런 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말했던 이러한 가격 조작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이 형사로도 갈 수 있는 이슈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즉, 그 최초의 가격 하락의 메타가 되었던 법적인 갈등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이번이 뭐 찐밭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숏으로 잘 빼먹었는데 또 빼먹으라고 얘들이 또 찬스를 주나?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텔라가 가서 같이 간다 뭐 이런 좀 느낌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그러면 스텔라는 사실 그 리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같이 움직일 놈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 그 리플 소송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소송 걸리면 뭐 스텔라도 똑같이 뭐 증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기시는 분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스텔라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그 창업자가 뭐 동일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결국 이제 이복 형제 개념인데 이게 형제 간에도 잘난 형제가 있고 못난 형제가 있고 뭐 키 큰 형제도 있고 키 작은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생김새는 비슷하죠. 같은 뭐 배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같이 묶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스텔라의 증권법 위반 이런 거는 아까 말했듯이 증권법 위반에 대한 것들은 이런 정보 조작을 위한 정보 선별을 통한 가격 조작이라든지 뭐 판매 수익 위에 자기들 회사가 어떤 수익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소송이 걸린 건데 단순히 이 스텔라가 기술이 기반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걸 것이다?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리플과 스텔라가 어떤 차이가 같는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에 블로그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블로그 글을 보니까 그냥 구글에서 치시면 바로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뭐 리플하고 스텔라 비교해서 2018년 글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뭐 보면 결국 유사한 것 같다. 그래 뭐 물론 맞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결국 이제 같은 사람 제드 맥컬럼 이게 이제 맨날 팔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제드 맥칼럽 얘는 왜 소송 안 걸렸냐? 얘가 계속 맨날 파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플사와는 이미 갈라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직 회사에서 받은 뭐 스톡 옵션 같은 개념을 팔고 있는 개념인데, 그게 무슨 소송 걸릴 거니까. 그 얘는 정당적으로 받은 걸 팔고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팔고 있는 그 맨날 리플 파는 사람이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스텔라를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어디에 쓰이는지가 그 다른 거죠. 리플은 사실 초기 버전이잖아요. 초기 버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은행 업무에 그 적용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한 거였다고요. 하지만 그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나오면서 이거는 그 은행 뭐 용이 아니고 결국 이제 개개인들 이런 유저들을 위한 거로 이제 타겟이 된 거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철학적인 관점도 나오죠. 아까 말했듯이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 뭐 리플 그쪽 그 회사 리플사의 회사의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스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영리 재단 뭐 어쨌든 뭐 돈 안 되는 비영리가 어디 있겠냐고 하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철학이 다른 거예요. 즉 이제 사람들이 저비용의 금융 서비스를 연결해야겠다 뭐 이런 거 일단 개개인들한테 일단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대규모 금융기관의 결제 네트워크를 하는 그 영리단체인 거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그 하는 비영리 조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의 건덕지가 아닌 거죠. 소송의 건덕지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였던 게 리플이 XRP라는 것들을 팔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했다. 그러한 게 이제 소송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텔라랑 엮으면 스텔라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뭐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차이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하지만 큰 축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이렇게 탈중앙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대비해서도 스텔라는 그 리플은 거의 완전 이제 폐쇄적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컨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스텔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보다는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아까 말했지만 소송에서의 이런 그 기술의 탈중앙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라는 측면에서도 리플보다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텔라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그 예전에 뭐 독일에서도 그 독일 은행에서도 작년에 기사가 났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기사가 나가지고 요즘 조금 그 이렇게 떡상을 하고 있었는데 스텔라를 산다?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타지 못했어요. 너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탈까 말까 하다가 결국 못 탔는데 뭐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가격이 좀 반등 기회가 한번 태워줄 기회를 준다면 저는 스텔라 같은 경우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실제. 근데 리플하고 엮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스텔라가 기분 나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잠시만요. 네, 세 번째의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그 가격 상승이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작은 하루 만에 이런 그 관점에서 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리플을 지지하고 있었던 뭐 기관 세력,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지금 폐지를 예고했죠. 그게 취소됐나요? 아니요, 그때 그 상장 폐지 예고가 상장 중지죠. 또 폐지랑 그 거래 중지는 다른 거니까 1월 19일자부터 코인베이스는 거래가 중지된다고요. 또한 연말에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자기들의 자산 운용 펀드에서 리플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관 세력들은 점점 빠지고만 있지 새로 뭐 지금 그 국면이 전환돼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과연 리플의 전체적인 이런 펀더멘탈이 좋아졌냐?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의 DLC 펀드, DLC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라지 캡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암호화폐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놈들을 기준으로 내가 담을게요. 그럼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그 큰 틀에서의 펀드가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관점도 있고 하는 거는 그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그레이스케일 관련 내용이니까 같이 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제가 뭐 이거를 그 리플 계속 낼 거야 했는데 반등했다고 뭐 제가 이 자존심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익은 정말 축하드려요. 뭐 어때든 저희가 사실 이게 코인 투자를 하는 게 뭐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뭐, 리플이 뭐 100원 가도 나는 존버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왜 존버를 합니까? 뭐, 이거 리플 창립자라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리플 창립자도 팔고 있는데 뭐, CEO도 팔고 있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100원까지 존버하면서 나중에 그게 1,000원, 10,000원 될 거를 나는 버텨보겠다. 라기 때문에 존버를 하신 거라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인판에서 수익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수익을 냈든 축하할 일입니다. 그게 다 뭐 코인판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고 투자 수단이라면 당연히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번 이 수익이 난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무조건 환호성만 지를 게 아니라 좀 더 냉철하게 시장 정황의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존버하실 분들은 존버하셔서 수익이 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또 아닐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영상의 목표였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또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